체코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 유산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보헤미아 왕국의 번영기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까지 체코는 수많은 역사적 격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프라하 브루노 체스키 크룸로프와 같은 주요 도시들의 독특한 건축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체코는 유럽에서 성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체코는 울창한 숲과 장엄한 산, 그림 같은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갖추고 있습니다. 체코 요리도 매우 독특한데요.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유명하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필스너 맥주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체코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애정 어린 매질을 하는 독특한 전통과 활기찬 누드 비치들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허용되는 나라, 체코의 가장 흥미로운 15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번. 체코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체코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다양한 표현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리에서는 개성 넘치는 문신과 독특한 옷차림을 한 젊은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체코인들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입니다. 개인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체코인들은 지적 자유 또한 중요하게 여깁니다. 통계에 따르면 체코는 세계에서 무신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과거 공산주의 정권의 영향으로 당시에는 종교적 믿음이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진 이후 체코인들은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한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체코 사회 역시 공산주의 시절의 기억이 깊이 남아 있으며 특히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체코인들은 이제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개인의 자유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체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외부인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배경, 종교, 개인 신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며 차이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체코는 살기에도 일하기에도 매우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14번. 다수의 누드 비치. 유럽에서는 누드 문화가 특별한 일이 아니며 체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는 흥미로운 누드 비치가 여럿 존재합니다. 먼저 프라하의 호스티바르 해변은 프라하에서 가장 유명한 누드 전용 공간으로 누디스트들을 위한 편안한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레스토랑 2곳이 있으며 댄스 행사와 음악 공연도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샤워 시설, 탁구대, 보드게임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장소는 로타로, 과거 모래 채취장이었던 곳에 물을 채워 만든 18헥타르 규모의 호수와 500m 길이의 누드 비치가 소나무 숲 옆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사적인 분위기에서 누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간이식당, 화장실, 식수용 샤워 시설 등 필수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매년 사회적 행사와 각종 대회도 개최됩니다. 오스트라바 근처 안토쇼 비치에는 물이 채워진 몇 개의 모래 채취장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누드 비치로 사용되며 전기가 없는 작은 캠핑장이 함께 운영됩니다.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파는 가판대, 간이 화장실, 배구장, 러시안 볼링장, 모닥불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고 잔디로 된 해변은 물가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오스트라바 누디스트 협회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모래 해변인 보르니 비치와 성숙한 소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 잡은 클루체크 비치입니다. 여러 간이매점에서 다양한 음료와 간식을 판매하며 화장실, 샤워실, 페달보트 대여, 대형 체스, 워터슬라이드, 축구장, 기타 구기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매력적인 누드 여성들이 많은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누드 비치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13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체코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엄격한 보안 시스템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 덕분에 체코는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이상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합니다. 낮은 범죄율과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는 체코를 조용하고 고품질의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어줍니다. 체코는 안전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일하기 좋은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 합리적인 생활비, 친절한 생활 환경 덕분에 유학생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유럽에 장기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체코는 자동차 제조, 기계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이 튼튼하게 자리 잡은 강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과 효율적인 관리 덕분에 체코는 수년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중부 유럽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체코의 장기적인 안정과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이 나라 역시 국제기구의 보호와 협력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2번. 저렴한 생활비. 체코는 단순히 여행지로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거나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생활비 덕분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코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한 음식 배달은 매우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배달 회사에서는 월급이 약 1,000유로 정도부터 시작하며 체코 생활에 처음 적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여겨집니다. 체코의 평균 월급은 약 4만 체코 코루나 유로로 환산하면 약 1,600유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약 15%에서 23%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고급 기술을 가진 경우 세후 월급이 2,000에서 3,000유로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코의 생활비는 특히 프라하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필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주거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아파트를 쉐어할 경우 월세는 약 8,000 코루나 수준이지만 개인 아파트나 더 넓은 공간을 원할 경우 월 25,000 코루나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1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생긴 타워. 프라하는 유서 깊은 건물과 낭만적인 다리, 그리고 자갈길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이 고도 중심부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독특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즈코프 텔레비전 타워입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기묘한 조각상들 덕분에 이 타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생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타워는 198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주변의 고전적인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현대적인 외형으로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 타워의 외벽에는 검은색 금속으로 만들어진 아이 조각상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 더욱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조각상들은 초현실주의 스타일로 만들어져 무표정하면서도 기묘한 표정이 섞여 있어 기괴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외관을 완성합니다. 이 아이 조각상들은 예술가 다비드 체르니의 작품으로 구공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조각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관람객으로 하여금 사회와 역사에 대해 사유하게 만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외관의 평가와는 달리 지즈코프 텔레비전 타워는 방문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300피트가 넘는 전망대에서는 프라하의 붉은 지붕, 고풍스러운 다리, 그리고 아름다운 불타바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보는 풍경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도시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10번. 600년 동안 멈추지 않은 전설의 시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위치한 천문 시계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건축이자 공학적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채사 10년에 처음 설치된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 표시 장치를 넘어 천문학과 조각 예술이 조화를 이룬 정교한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세 개의 주요한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 고리에는 검은 배경에 노란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보헤미아 시간 또는 이탈리아 시간으로 알려진 체코 고유의 시간 체계를 나타냅니다.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가운데 고리는 다채로운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색 로마 숫자 1부터 15까지를 두 번 반복해 총 24시간을 표시합니다. 색상에 따라 낮, 새벽, 밤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는 지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우주 중심이 지구라고 믿었던 사상을 반영합니다. 그 외에도 황도대 고리가 있으며 시계판에는 천체 다이얼이 있어 황금 태양이 별자리들을 지나며 태양의 위치, 즉 황도를 표시합니다. 이 장엄한 시계 뒤에는 신비롭고도 섬뜩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시계는 카단 출신의 시계장인 미쿨라 씨가 만든 작품입니다. 시계를 완성한 뒤 그는 여러 나라로부터 유혹적인 제안을 받았지만 프라하 시의회는 이 시계의 독창성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두려워해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미쿨라치는 복수를 결심하고
자신이 만든 시계 장치 안으로 몸을 던져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프라하 천문 시계는 재능과 복수의 상징이자 저주받은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이 시계를 고치거나 구조를 바꾸려는 사람은 불행을 겪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미쿨라시의 저주는 시계 장인들에게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하며 그의 영혼이 여전히 시계 주변을 떠돌며 비밀을 지키고 이를 침범하려는 자를 벌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당시 시의회의 계획이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홍대에 있는 프라하 성에는 이 시계의 복제본이 존재합니다. 9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맥주 소비량. 체코는 세계에서 가장 맥주 소비량이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CNBC에 따르면 2016년 체코인의 1인당 연간 맥주 소비량은 무려 156.9리터에 달했습니다. 2007년 스타티스타의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137된 38리터로 나타났으며 이는 폴란드와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이 100리터 이하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체코 남성의 약 90%는 맥주를 마신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경우도 50%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코가 1993년 이후 줄곧 맥주 애호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코는 단순히 맥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맥주 브랜드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부드바르와 필스너가 있으며 세계 최초의 맥주 박물관도 이 나라에 세워졌고 매년 다양한 맥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맥주 중 하나는 필스너 우르켈 네필트로바니로 평판 높은 맥주 리뷰 사이트인 라이트비어.com에서 최고의 국산 맥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맥주는 여과되지 않은 특유의 풍미와 상쾌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 특별한 맥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풀젠의 필스너 브루어리나 지정된 펍을 방문해야 합니다. 체코의 각 지역과 양조장은 저마다 고유한 맥주 레시피와 양조 과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풍미와 색감의 맥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황금빛 라거부터 깊고 진한 다크 맥주, 그리고 과일 향이 가미된 특별한 맥주까지 누구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맥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체코의 펍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어울리는 장소로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체코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체코 맥주를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후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소개한 그 타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상도 함께 나눠주세요. 8번, 체코의 마녀 화형 축제. 체코에서는 매년 4월의 마지막 날에 마녀 화형 축제가 열립니다. 이 전통 민속 축제는 매년 4월 30일 밤부터 5월 1일 사이에 악한 기운이 가장 강해진다는 믿음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통이 하나의 즐거운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마녀들이 이날 밤에 빗자루를 타고 마녀들의 집회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언덕 위에서 불을 피우고 불붙은 빗자루를 하늘로 던져 마녀의 힘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의 마녀 화형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체코 전역에서는 4월 마지막 밤이 되면 수천 개의 모닥불이 타오르며 마녀를 상징하는 집과 낡은 옷으로 만든 인형들이 불 속에 던져집니다. 불길이 치솟는 동안 사람들은 막대기에 소시지를 구워 먹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언덕 위에 모닥불을 피우고 불붙은 빗자루를 하늘로 던지는 의식은 마녀의 힘을 없애는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지며 동시에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따뜻한 봄을 환영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7번, 유럽에서 성이 가장 많은 나라.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 유산을 자랑하는 체코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성과 요새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수는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 성은 고유한 역사적 이야기와 건축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체코 성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오를리크 성, 흐르보카 성, 그리고 카를슈테인 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은 고딕 양식부터 화려한 바로크 양식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를리크 성은 호숫가의 자리에 탁월한 경관을 자랑하고 흐르보카 성은 웅장한 영국풍 건축 양식으로 유명하며 카를슈테인 성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의 성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프라하 성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여러 궁전과 교회, 정원, 골목길이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 복합체입니다. 프라하 성의 전체 면적은 약 7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복합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체코 대통령의 공식 관저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코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코의 성들은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지켜봐온 산증인이자 지금도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이 멋진 성들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6번.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체코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로 알려진 흐라니체 시면이 있습니다. 수도 프라하에서 약 320km 떨어진 흐라니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이 담수 동굴은 아직 아무도 끝까지 탐사하지 못했을 만큼 깊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흐라니체 시면의 실제 깊이를 밝혀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탐사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 잠수부들이 측정한 깊이는 최소 4.3m였지만 2022년에는 최신 기술의 도움으로 그 깊이가 450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굴 내부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환경이 혹독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최종 깊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동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놓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하수의 침식 작용으로 아래에서부터 동굴이 형성되었다고 보지만 최근에는 빗물이 땅속으로 새우며들며 석회암을 녹여 복잡한 터널 구조를 만들었다는 이론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굴 내부에는 섬세하게 얽힌 터널 구조와 함께 종유석과 석순이 어우러져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흐라니체 시면을 탐험하는 일은 과학자들과 잠수부들에게 매우 큰 도전입니다. 시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수질은 산성이 강하며 산소 농도는 낮고 지형은 험난합니다. 게다가 동굴 안에는 식물과 잔해물들이 쌓여 있어 움직이는 것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5번. 달콤한 입맛. 체코 음식은 대체로 육류, 감자, 전분, 그리고 동물성 지방, 버터, 크림을 많이 사용하는 다소 무거운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고기 종류는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뿐 아니라 간, 신장, 뇌와 같은 내장 부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체코 요리에도 건강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더 많이 사용하고 동물성 지방 대신 식물성 기름이나 마가린으로 대체하는 등 보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코 문화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바로 달콤한 음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고기나 짭짤한 소를 넣은 만두보다 자두나 살구 등 과일을 넣어 만든 만두가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과일 만두는 겨울철을 대비해 보관한 과일을 사용해 농부 치즈와 갈색 버터, 빵가루를 곁들여 먹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코에는 다양한 종류의 달콤한 베이커리류가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잼을 넣어 만든 작은 사각형의 이스트 케이크인 부흐티, 양귀비 씨앗이나 자두잼, 달콤한 치즈를 얹은 페이스트리인 콜라체, 그리고 잼을 바르고 슈거 파우더를 뿌린 얇은 팬케이크가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고기 요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메뉴는 쇠고기 안심을 재워 양념한 뒤 구운 후 풍부한 사워크림 소스를 곁들여 만두주오와 함께 내는 스비치코바입니다. 이외에도 오리구이, 돼지고기 또는 거위고기 요리에 만두와 사워크라우트를 함께 내는 요리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전국적으로 전통 빵가루 튀김인거와 칠면조 구이를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코 음식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4번. 로봇이라는 단어의 기원.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체코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단어는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가 집필한 연극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대신 수행하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들을 묘사하기 위해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사실 이 단어는 그의 형제인 요제프 차페크가 제안한 것으로 유명한 연극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대 제목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1921년 1월에 초연되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이 결국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로봇의 반란이라는 주제는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며 스타트렉 단 배틀스타 갤럭티카,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유명한 SF 작품들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차페크의 연극이 초연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로봇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되고 있습니다. 병원 바닥을 소독하고 호텔 체크인을 도와주며 오락을 제공하고 음식을 서빙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거나 사람들의 기분을 북돋아
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죠. 3번. 흥미로운 문화 전통들. 체코에는 지금도 매우 독특한 전통들이 살아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체코 여성들은 자신을 사랑으로 매질해줄 남성들을 기다립니다. 남성들은 버드나무 가지로 여성들을 살짝 때리고 차가운 물을 뿌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자녀를 원하는 이들이 행하는 전통적인 의식입니다. 부활절 축제에서 자두 브랜디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코인들은 음악을 깊이 사랑하며 다양한 민속 노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악, 음식, 그리고 맥주는 체코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문화 요소입니다. 체코에선 설령 원하지 않았더라도 필스너 맥주 한 잔으로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환대에 대한 예의로 그 맥주는 반드시 다 마셔야겠죠.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을 경우 반드시 신발을 문 앞에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체코인들은 밖은 더럽고 집안은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외부의 물건이나 먼지를 들이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 마세요. 주인은 항상 손님을 위한 실내용 슬리퍼를 준비해둡니다. 또한 체코인과 식사할 때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사적인 생활과 직장 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는 반드시 초대받은 후에 앉아야 하고, 주인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먹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불임 문제를 겪는 부부를 위한 전통도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 남편이 벚나무 아래에서 아내에게 키스를 한 뒤 함께 술집에 가는 풍습이 있죠. 그리고 체코인들에게 있어 건배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체코의 풍습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2번. 크리스털의 왕국. 보헤미아 지역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털의 왕국이라 불려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체코의 보헤미아 크리스털은 순도와 투명도가 매우 높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며 전 세계 유리 애호가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체코의 크리스털 공예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예술입니다. 보헤미아 크리스털의 차별점은 그 특별한 성분에 있습니다. 보헤미아 크리스털은 정제된 규사의 다량의 산화납을 혼합해 만듭니다. 이 혼합물은 고온에서 녹으면 일반 유리보다 훨씬 높은 투명도와 빛의 굴절률을 지니게 되어 특유의 반짝이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보헤미아 크리스털의 역사는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보헤미아는 유럽 내에서 크리스털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이 시기의 제품들은 교회와 궁전을 장식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보헤미아 크리스털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광범위하게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보헤미아 장인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키며 정교하고 다양한 크리스털 예술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번.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분리독립. 이제 체코 공화국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하면서 중유럽의 여러 민족들은 독립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리고 슬로바키아 지역의 지도자들은 1918년 5월 31일 키스부르크 협정을 체결하며 통합국가의 기반을 마련했고, 같은 해 10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초대 대통령으로는 토마시 마사리크가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9년 나치 독일이 침공하여 국가를 분할했으며 체코 지역 일부는 독일에 직접 합병되고 슬로바키아는 독일의 영향 아래 꼭두각시 국가로 재편되었습니다. 독일과 주변국들의 압박으로 인해 슬로바키아는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재건되었지만 곧 소련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1948년 쿠데타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고 1969년에는 체코 사회주의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차이는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벨벳 혁명을 계기로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 정권은 무너지고 1990년에는 국명이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끝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93년 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는 평화롭게 분리되어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라는 두 개의 독립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체코인들은 자신들을 슬로바키아인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된 나라, 체코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체코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